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윤현웅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윤영 학생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날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요즘 근데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번도 이제 살면서 사랑니를 뽑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약간 턱 쪽에 좀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랑니는 건강상의 이상이라기보단 네. 나이가 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직 발친 안 하신 겁니까? 네네, 아직 안 했는데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꾸기 형님 사랑니 발치하셨습니까? 아니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개 다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보기 전에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든든든든든든. 범이 오늘 그렇군요. 무식한데. 에이, 문제를 루머입니다. 루머. 내니까 맨날 아는 척해. 자, 문제 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급증하는 사람들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품을 파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주관식입니다. 쓰다거. 무슨 뜻이죠? 그럴듯한데 왠지. 힌트를 드리자면 예. 중국의 SNS는 뭐가 있죠? 웨이보가 있죠. 웨이보. 네, 웨이신? 웨이신? 네. 웨이보. 웨이신이라는 게 또 있군요. 웨이신과 또 상인의 상인. 합성어입니다. 잘 합쳐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웨이상인? 아, 비슷한데 아니에요? 웨이샹이나 웨이런? 다시 한번? 웨이샹이나 웨이런 둘 중에 하나. 웨이샹? 네. 웨이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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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웨이샹? 오, 맞나 본데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나왔는데. 거기 나왔어요? 웨이상. 정답입니다. 아, 이게 중국어. 예. 아, 웨이상. 예. 웨이상? 네, 정답은 웨이상이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들인 웨이상이 네. 5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주로 80에서 90년대생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렵거나 용돈벌이로 시작하는데 소자본으로 컨셉만 잘 잡으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월 억대 매출까지 가능해 자영업자부터 학생과 주부 등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웨이상. 네. 또 웨이샹에서 또 이렇게 좀 얻었는데. 네. 예, 좀 잘 주워 먹었네요. 처음 맞춰본 것 같습니다. 같이가 돼요. 자, 좋습니다. 저희 취업 준비 퀴즈를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1983년 현대전자산업으로 설립, 2012년 지금의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985년 반도체 조립 공장을 준공하면서 D램을 양산, 10년 뒤 세계 최초로 256MB SD램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현재는 삼성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3년 국내 최초로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인 CDP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면서 기업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았고요. 계속해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대한 준비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뭐 요즘 도시바 뭐 얘기 있었잖아요. 네.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또 현웅 학생님 당연히 SK 하이닉스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주변에 이제 이과 공대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제 어디 준비하냐고 딱 물어봤을 때 반도체 부분으로 이제 세 가지 기업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네. SK 하이닉스도 있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 중에 이제 ASML이라고 그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취준생들에겐 당연히 이제 익숙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우리 또 꾸기 형님께서 SK 하이닉스 또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없다 보니까 사는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약간 SK 주유소만 알았지 하이닉스는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인터넷에서 SK 하이닉스 광고 요새 그런 거 못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좀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었던 있었죠. 광고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근데 네네. 제가 볼 때 우리 상국이 형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휴대폰으로 이렇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몰라도 아는 척하는 사람인데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모르는 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SK 하이닉스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 1년간 53,271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예. 연관어 1위가 삼성전자로 뜨네요. 아무래도 뭐 같이 경쟁사니까. 경쟁사이기도 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메모리 이런 연관어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주식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SK 하이닉스 상당히 이렇게 유망한 그런 걸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투자, 그다음에 뭐 신라젠, 삼성전자, 주가, 뭐 셀트리온, 규모 뭐 이런 단어들 볼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래서 이것 역시 주식과 관련된 그런 연관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뭐 하면서 들었던 기업들이 좀 많이 연관돼 있네요. 네. 자, 우리 홍쌤, SK 하이닉스의 채용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현우 학생이 이야기했지만 채용을 거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채 규모를 거의 다른 산업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공계들이 이 산업에 집중해서 도전을 하고 또 문과 학생들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하반기 공채 생각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한 30조가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3조가 넘었어요. 거의 14조 정도 육박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실제로 어마어마하죠. 그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 240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50조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물론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닌데 영업이익의 약 한 70%가 반도체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착시 효과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고 무역 수지 흑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도 많을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내 하이닉스만 지금 봤을 때 SK 그룹이 아니고요. 연내 한 1,000명 정도의 채용을 한다라고 발표가 났고 상반기에만 17개 분야에서 무려 300명 정도의 선발이 있었어요. CJ 그룹 채용이 보통 한 시즌에 500 정도 대조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일 계열사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공채 직무도 좀 다양해지고 있어서 설계, 소자, 공정,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정보 기술, 그 밖에도 뭐 안전이라든가 기획, 홍보, 뭐 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채용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좀 재미난 측면은 상반기 공채가 있고 하반기 공채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수시로 또다시 이제 공채를 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추측컨대 하이닉스에 최종 합격하는 친구들이 삼성전자를 복수 합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선택하지 않고 삼성전자로 빠져나가는 인력들도 존재하기에 아마도 이런 채용이 많아질 만큼이나 요즘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라인 투자가 증설되면서 이공계 채용이 많아지고 있고 덩달아 문과 채용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 형. SK 하이닉스 우주의 기운이 몰려온다고 카더라. 예, 요즘 뭐 기업들이 뭐 TV 광고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 그리고 SNS 광고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또 제약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아마 만든 광고가 조금 아까 말했던 네, 광고가 저희가 있는데요. 대박을 좀 쳤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몰라요. 어떤 광고였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회사들은 광고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SK 입장에서 SK텔레콤 같은 회사들은 마케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지만 하이닉스는 뭐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광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하나의 기업이 전 세계의 반도체 본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인텔을 꼽습니다. 인텔은 주로 CPU 칩을 만드는데 인텔 인사이드라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노트북에 인텔 칩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장을 확대시켰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근본엔 광고를 보면 젊은 층을 타겟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도체 칩 같은 것들을 이제 모형으로 끼고 나오죠. 그래서 반도체가 생산이 되고 나서 양산국 반도체, 너는 뭐 PC방으로 가라. 그다음에 뭐 홍기창 반도체, 너는 뭐 우주로 가라. 이렇게 소개하는 광고인데 기존의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또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쓰임새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칩이라는 게 그냥 PC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도 갈 만큼이나 요즘 사물 인터넷 시대로 점점점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디바이스에 들어가고 있는 기본 소재이구나.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광고죠.
HY310 반도체. 너는 우주로 가라. 지금 이 제품이 반도체인데 굉장히 좀 놀라운 효과인 것 같고요. 기업의 홍보 효과가 요즘 이런 산업재 기업들까지 반도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연봉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5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9,072만 원입니다. 사원 4,218만 원, 대리가 4,512만 원, 과장 5,543만 원, 차장이 6,637만 원, 부장이 7,754만 원입니다. 네. 홍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에 입사하려면 또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료 전공,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반도체 팔대 제조 공정 화학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화학, 또 그다음에 공전작 자체가 워낙에 난이도가 높은 고도화된 공정이기 때문에 전기 제어적인 친구들도 뽑고요. 또 당연히 회로 관련된 채용도 이루어지고 공정 개선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공학도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워낙에 또 이제 산업이 크다 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이제 스카이 수준이었고 건축 쪽 전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학점도 3점 초반대였는데 실제로 이제 하이닉스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 공정 투자가 수조 원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러하고 하이닉스도 그러하고 심지어 이렇게 건축을 아는 친구들도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에게 모든 공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클린룸 공정을 제대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에서도 그 공정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용이 됐던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과거에도 건설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했던 이력인데 반도체 회사를 뚫었단 말이죠. 그다음 또 다른 학생은 미국 유학생이고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기계공학까지 전공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삼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데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친구도 실제로 반도체 공정 교육을 받고 하이닉스 솔루션 쪽으로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내가 반도체 공부를 안 했어. 내가 반도체 수업을 안 들었어. 그래서 못 가.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다양한 이공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실패해도 상 준다. 샵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한 번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지난 그 실패작을 다시 살펴본다고 합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준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컬 해가지고 이 컬은 문화를 뜻하는 건데요. 이 사례 경진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실패 이유를 알게 된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아이디어는 참신했는데 그때 뭔가 기술력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아깝게 접어야 했던 그런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이 실패 경험도 다 자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회사는 이제 우수 사례 4건에 대해서 주요 임원이 이제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었고요. 이제 매년 공모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솔직한 문화를 앞으로 더 만들어 나아가겠다. 안녕하세요. 2018년도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일을 하다 실패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회사에서 상을 줬네요. 짜잔! 요즘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관한 기업까지 되살리면서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 좀 경쟁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정의 특징과도 좀 상관성이 있죠.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특히 LCD 쪽이라고 하면 이미 시장이 중국 쪽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 패널 기업들은 OLED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패널 기업들을 쫓아갈 때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는 이 설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라인을 깔고 그 라인에 우리나라 라인에 들어가고 있는 똑같은 설비를 가져다가 동일하게 위치를 시켜요. 그래서 패널을 이제 공정을 돌려보면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설비를 구매해가지고 라인을 셋업을 해도 반도체가 잘 나오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패널 대비. 그러니까 그만큼 공정에서 아직도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수학이라든가 통계를 했던 친구들도 실제로 뽑는데 반도체 레시피상에서 나오는 데이터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면 다분히 소재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되기 어려운 화학적인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라는 건 이런 수많은 시도들이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많이 생각을 한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인적성의 효시, 샵 모르면 패스입니다. SK그룹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까다롭다는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려진 팁은 모르면 차라리 붙잡고 있지 말고 일단 패스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인적성 검사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어렵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978년에 국내 인적성 검사를 최초로 도입한 회사가 바로 SK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부분 개정을 통해서 2013년부터 새로운 검사 SKCT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예요. 그 항목 중에서 뭐 몇 점 받은 학생들이 그동안 지금 회사에서 일을 잘해왔다.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이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고요. 일하는 데 필요한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게 이제 인지 역량이라는 그런 파트고요. 일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실행 역량. 그리고 일하는 데 적합한 성격, 가치관,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는 심층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적성은 그렇더라고요. 모르는 거 계속 붙잡고 늘어지기보다는 빨리 패스하고 아는 거 위주로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좋은 점수 받으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점수가 뭐 다 맞는다고 해서 회사 일을 또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 부합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내가 맞춰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주어진 문제지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풀 수 있는지. 과거의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서 인적성을 어떻게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났다더라. 뭐 이런 정보라든지. 또 홍기찬 쌤 같은 경우 이런 분야 전문가니까 또 학원이라든지 다른 곳에 또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인적성 검사인데 사실 취준생들에겐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홍 쌤?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 인적성은 언수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언어, 수리, 추리로 이제 출제가 돼요. SK도 이 기본 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리라든가 추리의 난이도가 삼성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대에서 나오는 HMAT, 그다음에 뭐 삼양도 좀 어려운 편이고 샘표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SK 쪽이 이제 난이도가 아주 세죠. 그다음에 시각적인 사고는 SK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한국사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행 역량이라고 해서 인성 평가의 어떤 상황, 어떤 비즈니스 상황이라든가 업무 상황을 두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초이스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지금 부담을 주는 건 실제로 이제 공학 관련된 지식 자체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공학도들 입장에서는 공학의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자체를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부분. 또 이 M타입이라고 해서 또 영업은 또 영업적인 직무 역량을 좀 확인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언수추가 타 기업들 대비 난이도가 높고 시각적인 사고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역량을 더 깊이 있게 물어보는 패턴. 원래 공부를 하라고 만든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험들이 대부분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들은 좀 공부를 하고 이게 한 달, 두 달이면 되니까 막 고시 공부는 아니거든요. 단기간 동안은 좀 습득을 하고 시험장에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적성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10년 후 현훈 학생 시작해 주시죠. 네,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영업이익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 이제 반도체 판매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약간 리스크가 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서 이제 현재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팔려져 있는데 그 비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를 같이 결합한 신종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이제 다른 타국과의 기술 격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도체만으로는 조금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 SK가 갖고 있는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5G 기술의 도입과 함께 이제 망중립선 논란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처럼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할 때 통신료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변동성이 좀 더 생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물 인터넷 스타트업과 원활한 이제 M&A를 거쳐서 차세대 이제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할 때 그 통신망에 좀 더 자유로운 SK 하이닉스가 그 스타트업과 결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아니면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간단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제품들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일단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확실히 네. 현우 학생이 좀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자신감도 덜하고 좀 얘기가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느끼기에도 구조적인 짜임이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한번 생각해보고 왔을 텐데 즉석에서 생각나서 말하는 브레인스토밍의 느낌? 이렇게 생각의 흐름대로 말하는 느낌이었지 이렇게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짜여진 느낌은 좀 안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홍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현우 학생이 잘 모르는 분야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반도체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현우 학생이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 그러니까 휘발성 메모리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램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인가되게 되면 데이터가 생기고 꺼지면 사라지고 비휘발성은 이제 날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낸드 프레시드 메모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CPU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장을 하는 매체가 아니라 펑션을 구현하는 반도체 정도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위탁 외주를 받아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현우 학생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SK 계열사 중에 SK텔레콤이 있다. 통신 사업을 하지 않냐. 그럼 5G로 넘어가게 되면 5G와 관련된 기능을 반도체 회사가 구현을 할 거다.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5G 기능으로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는 건 통신사. 하지만 그 망을 구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만들어진 회사들이 따로 있고 그 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고 그 외주를 받아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따로 있고 또 이 칩을 만들 설계 라인을 깔기 위해서 또 설비 기업들이 아주 이렇게 복잡다양하게 인더스트리가 넓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건너뛰고 SK텔레콤과 하이닉스를 바로 연결짓는다는 건 조금 과도한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전혀 학생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현직자를 인터뷰를 하는 거고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는 거죠. 그렇게 좀 견문을 넓히시면 저 확률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뭐 비전공자라든지 문과 학생들에게도 이런 PT가 주어지곤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전민기 팀장이 만약에 영업 마케터로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도전하게 되면 PT 주제가 현재 우리 회사가 모바일 디램 시장에 어느 정도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칭하윤이 같은 기업들은 현재 어떤 제품별로 표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별로 투자 금액이 어떠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능적인 스펙이 어떠하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전환시켜야 되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데이터 독해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산업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면접장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슈를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리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경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많은 대부분의 이제 수입에 그 반도체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중국에 이제 2015년부터 약 10년간 약 170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단순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그 거액을 이제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반도체 호황이라고 해서 SK 하이닉스도 삼성도 이제 많은 매출액을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 같은 경쟁사들을 많이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요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화시장에서 물론 사드 보복 문제도 있었지만 그 내면을 깊이 있게 따져보면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제법 많이 이제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떠받들었던 대부분의 제조업이 지금 중국 기업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죠. 그나마 괜찮은 게 아직은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 현영 학생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마저 우리가 잠식을 당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슈를 정확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우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그냥 유명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하이닉스도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니까 워크아웃 그다음에 적자 상태로 오랫동안의 그 늪에 빠져 있었었고 SK가 인수할 때도 이게 제대로 된 인수일까 이렇게 우려스럽게 본 시선도 있었는데 그런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됐고요. 삼성이 반도체 선행 투자를 할 때만 해도 과연 이 사업이 될까? 이렇게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을 도전하는 구직자라고 하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IoT, 그래서 나는 반도체사에 간다 이런 식의 설득이 아니라 지금의 이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회사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의 치킨 게임이 있었고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과감한 의사결정 때문에 현재 하이닉스가 됐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는 정확한 계획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호황에만 매몰되지 말고 과거의 히스토리와 미래 계획과 나를 연결지어라. 그래야 자소서 내용이라든가 면접장의 설득력이 보다 올라간다. 그 부분은 타 기업들도 좀 생각을 하고 구직활동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